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76%는 현재 거리 폭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림픽경찰서 후원회가 LA경찰국 올림픽경찰서에 에런 폰세 서장과 함께 한인타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 강화 등 범죄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LAPD에 대한 한국 역사문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전통악기 체험 시간과 다양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콜 결정은 테슬라가 결국 자율주행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투자 설명회를 2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테슬라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미국 가계가 최근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4분기 고물가와 고금리, 여기에 모기지와 신용카드 잔액 급증 등의 16조 9천억 달러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선 도전 발표를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누구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잔인한 질병이라며 사회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국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냥이라며 대규모 검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의 방패를 들어달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에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발생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규모 5.0이 넘는 강한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남아있던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0여 시간 만에 12살 소년과 4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116대 107로 승리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피닉스를 이적한 케빈 듀란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타이거 우즈가 2언더파 공동 27위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맥스 호마와 케이스 미첼이 7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피코 로버슨 지역에서 유대교 회당을 떠나던 유태인 남성 2명이 총격을 받아 경찰이 공개 수배,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LAPD는 오늘 오전 일단 용의자가 어제 저녁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체포됐고 소총과 권총을 포함한 증거를 압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번 총격 사건이 증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황상 증오범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 남성이 피코 로버슨 구역에서 유대교 회당을 떠나던 중 총에 맞았고 40대 유대인 한 명이 유대교당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 또 누군가 자신을 쏜 뒤 달아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격을 받은 2명의 유대인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접한 주민들과 유대교당 교인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갑을 얻기 위해 또 싸우기 위해서
갑자기 덤불에서 나와 내 친구를 쏘고 도망친 것 다른 이유 없다. 증오범죄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두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묘사가 달랐지만 어제 저녁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용의자 일단 체포한 상황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주민들은 그들의 종교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유대인 지역에서 두 남자 모두 유대교 회당을 떠나던 도중 총격을 받았고 아마 그들은 머리에 키파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그들에게 표적 총격을 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LA 유대인 연합은 용의자가 유대인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전력이 있고 이런 사건들은 증오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체포가 됐지만 이와 관련한 유대인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LAPD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썬밸리 지역 5번 프리웨이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경 5번 사우스 방향 170번 프리웨이 바로 북쪽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고로 인해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5번 사우스 방향 170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은 시걸라 상황입니다. 카플레인과 첫 번째, 두 번째 레인까지 통제돼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레인, 2개 레인만 오픈돼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어제 LAPD 대상으로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경관들의 한인사회 이해를 도와서 한인들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고 있는 이런 행사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제 이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녔습니다. 16일 LA 한국문화원에서는 LAPD 경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이 개최되어 다양한 체험을 통해 LA 경찰국 경관들이 한국 문화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이해, 미주 한인 이민사와 한인 커뮤니티 이해에 관한 강의를 비롯해 해금, 가야금 공연, 그리고 참가자들이 한국의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LA 경찰서 서부지역 본부사나 할리우드, 올림픽, 퍼시픽, 웨스트 LA, 위셔 커뮤니티 스테이션, 서부본부 총 5개의 디비전 경찰서에서 도합 30명의 경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데니얼 킴 매니저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 이민사 12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이제 경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목적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경찰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직접 접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관들이 한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고 한인들도 경찰과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한인들을 접했을 때 자기들이 당황했던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당황했던 그러한 점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한인들을 접할 때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런 불이익 그런 것들을 경찰들이 많이 이해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설문지 조사의 답변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이날 경관들은 세미나를 통해 한인 주민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피해 신고 접수가 경찰국 절차로 인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때문에 늦장 대응이라는 질타가 많았는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 한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퍼시픽 경찰서 소속 경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경찰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돼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Korean community and the police department, emphasizing that they do support us, and know that, be reminded of that, and that's significant for us. 서부본부 경찰서 소속의 모토 모랄레스 경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얻어간 것이 많고 한인사회 컬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Fascinated, and I really enjoy the session for myself, deep in my heart. And sometimes I take a lot of this information, I share it. And it's great. I love it.
타운에서 강절도와 아시안 증오 범죄가 빈발해 한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관들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행사들이 자주 마련돼 경찰국과 한인 사회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CBA가 LAPD 올림픽경찰서에 에런 폰세 서장과 함께 LA 한인타운 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한인타운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올림픽경찰서 후원회 정기 모임이 지난 15일 열린 가운데 에런 폰세 서장과 세로 커뮤니티 릴레이션스 담당자로 부임한 한인 피터 김 서전트가 이날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올 들어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범죄는 재산 관련 범죄며 이 재산 관련 범죄 증가 추세는 LA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상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인 10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인 갱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피터 김 서전트에 따르면 주로 10대에서 20대로 구성된 한인 갱단 멤버들이 마약을 납품해 번 돈으로 비싼 외제차를 몰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특징이 있다면서 갱단 멤버들은 스스로는 마약을 하지 않고 겉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더러 갱단 관련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갱단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현재 올림픽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경관은 대략 20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인 경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커뮤니티 담당자로 부임한 한인 피터 김 서전트는 한국어, 영어 모두 구사가 가능한 경관으로서 한인 커뮤니티와 올림픽경찰서 간의 소통 증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1,500여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6%가 거리 폭력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77%가 거리 폭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주민들은 82% 거리 폭력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8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갖는 주민들은 71% 거리 폭력이 심각하다라고 한 11%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46%로 경찰에 대한 선호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스리지에서 경찰 추격전 끝에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무고한 시민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LAPD는 어제 새벽 12시 30분경 와이도 개비뉴와 로스코 블루바드에서 무장강도 사건에 연루됐던 SUV 차량을 발견해 검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이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서 이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주 차량은 로스코 블루버드 서쪽 방면 차선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린들리 애비뉴에서 한 세단 차량과 추돌했고 이 세단 차량 운전자 에릭 발보사 구아다도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한 달간 경찰과 용의자의 추격전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5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를 고객으로 둔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발의한 사람은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입니다.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공재정은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 고객이 있는 모든 은행 또는 대출기관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합니다. 지방채권, 자본 프로젝트 및 주의 부채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공공재정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민 의원은 총기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약속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 공공재정과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총기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 의원은 북가주 하프문베이, 남가주 몬트레일 파크 등을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총기 폭력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공되던 공중비관
비상 지원이 빠르면 3월부터 중단됩니다. 특히 시니어와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관련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해당 수혜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혜택 축소나 지원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많게는 최대 3천만 명까지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메디컬 수혜 자격과 갱신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부양책 CAA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 메디컬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 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자로 종료되며 이에 따라서 수입이 메디컬 신청 자격보다 많거나 하면 메디컬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메디컬 수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2월 1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져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44도, 해안 지역은 64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3년간 노숙자 위기 대응에 지출한 금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들 위한 임시 그리고 영구적인 거주지에 96억 달러 지출한 겁니다. 100억에 육박하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노숙자 가운데 40%만 거주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민과 치료를 필요로 한데 이것이 바로 공화당이 의회에 제안한 패키지다라고 브라운 조네스 상원의원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정부들의 전례 없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고 실패만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오늘도 1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아침 갤런당 4달러 77.7센트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9센트 상승해 갤런당 4달러 74.2센트로 역시 12월 3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측은 지난주 윌밍턴 지역의 필립스 정유소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유가정보서비스국이 보도했고 이 밖에 다른 미국 서부 해안 정유소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지난주 가솔린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남가주에서는 지난해 이맘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가솔린 가격이 거의 매일 최고가를 경신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작년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2022년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갤런당 4달러를 넘은 바 있고
올해도 4달러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노조 결성 신청서를 연방당국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에서 겐와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서 시작돼 코웨이 USA로 번져나간 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한인 경제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노조 결성 신청서가 노동관계위원회에 공식 접수됐고 고용주 측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이 발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포착됐고 실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한남체인 LA점의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노조 가입 대상은 한남체인 LA점에 근무하는 육류, 어류, 농산물, 식료품, 주방, 계산대, 카트, 청소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 해당되며 독립계약자, 슈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는 한인사회에서 노조 결성을 도와온 노동운동단체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이미 노조가 결성된 겐화식당과 코웨이 USA 직원들도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한남체인 LA점들이 직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게 되면 소매식당 노조의 세 번째 한인 가입 그룹이 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공식 결성되려면 일단 전체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위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월 LA 항해 물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LA 항만은 지난달 물동량이 72만 6천 TEU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3%, 수입량은 2.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조와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화물선들이 동부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컬버시티의 빅텍의 스트리밍 컨텐츠 부문 허브가 곳곳 들어서면서 컬버시티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컬버시티에 테크 일자리가 유입되면서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테크 일자리가 이 지역에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애플이 스트리밍 TV와 뮤직 부문에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컬버시티의 LA 지역 오퍼레이션 본부로 4.5에이커에 달하는 사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건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옥은 2,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애플 사옥이 들어서는 것에 컬버시티 시정부 관계자들과 상공인연합은 대환영하고 있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자금, 로비 자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았던 지역 식당, 카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테크 일자리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주거 비용이 올라갈 것이 뻔한데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는 생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늘어난 일자리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애플 사옥에 애플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우징 유닛을 같이 짓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윌리스 가족이 낸 성명에 따르면 전두 측두엽 치매, 즉 FTD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두 측두엽 치매 FTD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돼 발생하고 판단력인 장애를 초래합니다. 앞서 윌리스는 지난 3월 실어증 진단을 받고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은퇴한 바 있습니다. 윌리스 가족은 어제 성명에서 윌리스가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그가 직면한 병의 한 증상일 뿐이라며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명확한 진단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197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브루스 윌리스는 1987년 다이하드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한인 1.5세 셰프가 캐나다 요리왕에 선정이 됐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브리에나 김 씨가
오타와 셔센터에서 캐나다 그레이트 키친 파티가 주최한 캐네디언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금요일이니까 혹시 또 이 레시피 참고해 보십시오. 이 김씨는 양파, 훈제 감자, 대황, 잎새버섯, 발효 녹색 토마토 등 식물성 재료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 절묘한 발효와 깊은 맛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아 1위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이 챔피언십은 캐나다 전역에서 예선을 거쳐 이를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현장에서 요리를 만들어 평가받는 대회입니다. 미국 해군의 전설적인 탑건인 97세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어제 한국전 참전 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지난 15일 샌디에고에서 열린 메달 전수식에서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평화의 사도 메달 외에 무공훈장 수여를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조 탑건이라는 별칭이 붙은 윌리엄스는 1952년 11월 한국전 당시 이 회령 지역에 출몰한 옛소련의 미국이 7대와 조우해서 치열한 공중전 끝에 홀로 4대를 격추한 전설적인 해군 파일럿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튼에 있는 대형 교회 은혜 한인교회 부설 은혜 평생교육대학이 내달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11주간 진행되는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은혜 한인센터 비전센터 로비에서 사전 등록을 받는 이 강좌 교과 과정은 서양화, 수묵화, 서예, 사진, 컴퓨터, 스마트폰반, 아이폰반, 색소폰, 키보드, 크로마하프, 기타, 드럼, 생활 영어를 중심으로 종합 미국 생활반, 건강 댄스, 찬양, 선교, 한국 무용, 중국어. 수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도 못하겠네요. 네. 이렇게 많은 수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 한인교회에서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한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이 가주 전역의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15일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에서 일하는 널스 테크니션, 청소부, 경비원, 카페테리아 직원, 세탁물 관리인 등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미니멈 웨이지와 근접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가주의 병원에서 일하는 널스 테크니션이나 청소부, 카페테리아 직원, 경비원 등은 현재 평균 시간당 임금이 $17 22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라조 의원의 법안은 영향력이 막대한 서비스 인플로이스 인터내셔널 유니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주 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하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150만 명의 헬스케어 워커들이 이 인상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스케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하자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조는 지난해 남가주 내 10개 도시에서 헬스케어 워커들의 최저시급을 $25로 올리자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병원들이 극력 반대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와 병원 간의 맞대결 끝에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남가주 지역의 2군데 도시에서 이 법안이 주민발의원으로 붙여졌는데 2군데 도시에서 유권자들은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잉그루드에서는 관련 법안이 가결된 반면 듀알테 지역에서는 부결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25로 인상되면 결국 의료 비용이 올라가면서 환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 정부에 청구한 메디칼 의료 비용 환급을 병원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원들의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늘어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병원이 직원들을 감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LA시는 지난해 여름 사설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을 $25로 인상하자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설병원과 카운티병원 직원들의 너무 큰 임금 격차는 차별적이라는 비난이 많아 일단 시행이 보류되고 시행 여부는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은행의 매파, 즉 통화긴축 선호 인사 2명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어제 취재진과 만나서 이달에 열렸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인 사실들을 봤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도록 묶어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항상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떤 회의에서든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나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음 달 적절한 금리 인상 폭은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어제 다른 행사에서 만일 본인이었다면 이달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을 거라며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서 금리 수준을 5.375%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미국 가계가 최근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세제 혜택 등으로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 3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가 증가했고 실업률도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구인난이 심한 뜨거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 은퇴자의 사회보장 생활비 조정, 각 주정부들의 감세 조치 등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연방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재난지원금 종료 등으로 압박을 받았던 가계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대부분의 경기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를 넘어 경기 후퇴를 예상했었는데 이같이 미국 가계가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이 다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 통화가치가 어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하루 14원 넘게 뛰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7원 넘게 올랐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환율은 2달 만에 장중 1,300원 선을 넘어섰고 결국 1,29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2일 저점을 찍은 이후 단 하루만 빼고 계속 오르던 환율이 약 2주 만에 80원 넘게 급등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다시 급등한 건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은 데다 물가 지표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로 남게 됨에 따라 가지고 연준의 그 최종금리 수준을 좀 더 높게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발언을 쏟아낸 부분이 지난달에 비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도 약해졌는데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통화와 비교해봐도 환율 상승은 두드러졌습니다. 1월 달에는 원화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위험 선호 때문에. 근데 2월 달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되돌림이 좀 있었고요. 또 무역수지 적자가 또 지속되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정부는 현재 우리 경기에 대해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상황.
하지만 출렁이는 환율과 이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게 될 물가를 고려할 때 오는 23일 금리를 결정해야 할 금융통화위원회로선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국방부 중국 담당 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자의 이번 방문은 특히 정찰 풍선 사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이 작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처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강경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가 방문 목적으로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확인은 아직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보는 중국은 그간 미국 측 인사의 대만 방문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 정찰 풍선이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격추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미중 외교수장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구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을 포함한 비핵물체 격추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중국 풍선 이후 세 차례 발견한 비핵물체는 연구 또는 상업 목적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핵물체 격추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If any object presents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 will take it down. 바이든은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격추시킨 데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 사태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고 자신도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expect to be speaking with President Xi, and I hope we a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But I make no apologies for taking down that balloon. 앞서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을 1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는 75세 이상 정치인의 정신 감정을 주장하며 바이든과 트럼프를 동시 저격했습니다. We'll have term limits for Congress, mandatory mental competency tests for politicians over 75 years old.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을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면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하겠다며 80대 고령에도 건강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자대선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스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LA 클리퍼스가 116대 10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또 폴 조지가 26득점을 올리면서 활약을 했는데 지금 LA 클리퍼스 경기 보면 잘하고 있죠. 한 번은 폴 조지, 한 번은 카와이 레너드 지금 공격 잘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스의 빅3 언제 공개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브루클린에서 이적해서 피닉스 선즈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를 했는데 어제 케빈 듀란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NBA는 이제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올스타 주간이죠. 올스타 기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올스타 경기는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경기가 펼쳐집니다. NBA 올스타 경기는 TNT, TBS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해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 이후 7개월 만에 복귀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여전한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기 종반까지 1오버파에 머물던 타이거 우즈의 진가는 마지막 3홀에서 나타났습니다. 16번 홀 버디에 이어 17번 홀에서도 까다로운 라이의 긴 버디 퍼팅을 홀컵에 떨구면서 가볍게 주목을 쥐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은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컴퓨터 아이언 샷에 이은 안정된 버디 퍼팅까지 완벽한 3박자 조합이었습니다.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2언더파 공동 27위로 1라운드를 마친 우즈는 타이거를 연호하는 갤러리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 왔다던 대회 전 자신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That's the only reason why I teed up, and there'll come a point in time when I can't do this anymore, and but right now I feel like I still can, given the right golf course. 드라이버 비거리를 비롯해 동반 플레이를 펼친 절친 로리 맥킬로이와 저스틴 토마스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타이거 우즈가 출전했던 지난해 3번의 메이저 대회 성적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4월 마스터스 대회는 컷을 통과했지만 47위, PGA 챔피언십은 기권, 7월 디오픈에서는 컷 탈락이었습니다. 우즈가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통산 83승으로 전설 샘 스니드와의 다승 공동 선두를 넘어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우즈와 나란히 선두 그룹의 5타 뒤진 공동 27위로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는 시작됐습니다. 타이거 우즈 지금 6번을 지나는 가운데 오늘 1오버파 지금 기록하면서 1언더파로 공동 43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로리 맥킬로이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로리 맥킬로이는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로리 맥킬로이 지금 5언더파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선두는 케이스 미첼이 8언더파 단독 선두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선발 투수가 내려가도 지명타자로 남을 수 있는 일명 오타니 룰이 적용됩니다. 한일전 경계 대상 1호인 오타니 쇼헤이가 수많은 취재진의 관심 속에 WC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타니를 보기 위해 무려 7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최고 관심은 WBC에서 투타 경험 여부. 첫 불펜 투구에서 37구만 던져 WBC를 정조준한 게 아니란 분석이 나왔지만 오타니는 지금대로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WBC에선 선발 투수가 강판돼도 지명타자로 나올 수 있는 일명 오타니 룰이 적용됩니다. LA 에인절스도 오타니의 구원 등판은 안 되지만 선발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투수와 타자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리미어 12에서 오타니에게 13이닝 동안 삼진 21개를 당한 우리에겐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일본 언론에선 오타니가 첫 경기 중국전에 나서고 한일전은 다르비슈유가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WBC 일본 대표팀도 미야자키에서 첫 공식 소집 훈련에 돌입해 14년 만에 세계 정상 탈환을 향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